그 다음에 272페이지 보시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원칙은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원칙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사업장이 하나인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장사가 잘 되면 하나만 갖고 있어요, 여러 개 갖고 있어요? 이제 그때 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칙은 다 따로따로 신고해라. 근데 만약에 내가 10개면 10번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래서 나온 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신고는 따로따로 하는 거고요.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신고는 따로따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그러니까 납부는 한 군데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라고 있어요. 요거는 신고하고 납부를 다 한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법인은 본점에서, 개인은 주사업장에서.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왜 만들었냐면 사람들이 계속 투덜대는 거죠. 왜냐면 요즘에 대부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빼고 어느 정도 올라가신 분들은 하나예요, 여러 개로 늘려요? 여러 개로 늘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최종 목표는 요즘에 예전하고 다르게 과거에는 이거 하나 잘해갖고 돈 벌자였는데 요즘엔 시작할 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요, 이걸로 프랜차이즈 차려야지. 잘해서. 왜냐면 프랜차이즈 내가 본사가 되면은 사업 계속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장사 계속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본사에서 관리만 해주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변화가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가 이거 장사 하나 잘해갖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거였는데 요즘엔 내가 이거 장사 잘해서 프랜차이즈로 바꿔야지, 이게 목표예요. 근데 목표점이 좀 달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저는 장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 주변에 장사해 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진상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노쇼도 많아졌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거 떴더라고요, 기사 하나. 대한민국은 아니고 미국인가 캐나다에서 일어난 일인데 치킨을 시켰대요. 그래갖고 거기 이제 알바생이었는데 치킨 3마리를 시켰는데 안 갖고 간 거예요. 일명 노쇼가 발생한 거죠. 그랬더니 사장이 네 알바비에서 반 깎겠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 되게 많아요. 나만 손해 볼 수 없다. 너가 주문받지 않았냐. 그래서 반반씩 깎겠다. 그래갖고 그만뒀대요. 아니, 여기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있어요.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면 그렇죠. 노동자가 잘못은 안 했지만 피해를 보는 케이스가 생긴 거죠. 근데 그런 경우들 그 사장님 잘못 만나면 되게 많아요. 그럼 컵게도 컵가 월급에서 뺄 수도 있을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생겨요. 잘못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이거는 잘못한 거라고는 전화 받은 죄밖에 없는 거죠. 괜히 엄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캐나다도 먹고 살기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힘들다는 얘기죠. 왜냐면 설마 장사가 오지게 잘 되는데 그렇게 했겠어요? 준비하고 하고 이 사업 식당에서 준비를 했어. 근데 소비자가 취소를 했어.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거 받을 거예요. 예약하면 예약금. 그러니까 예약금이 어느 정도는 예약금 받는. 하고 가져가잖아. 예? 아니요. 이거는 예약해놓고 저희 오늘 10명 가요. 준비해주세요. 그래갖고 예. 했는데 1시간 놔두고 취소를 해버렸어. 그런 일 비일비재해요. 나간 거잖아요. 예. 그거 다 본인이 그거냐. 우리는 안 먹었으니까 못 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침에 오전에 아예 준비하기 전에 배를 준비하기 전에 취소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 준비해놓고 그런 일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걸 만든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편하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따로따로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몇 군데에서 하겠다? 한 군데에서. 근데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그래도 통신이 잘 되어 있는 편이잖아요. 인터넷 되게 잘 되어 있죠. 근데 요즘에 외국도 솔직히 잘 되어 있는 데들 많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다 잘 되어 있는 편이니까.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신청하시면 돼요. 승인사항 아닙니다. 왜 이런 걸 시험 문제 내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 번 나온 적 있었거든요. 승인하고 신청하고는 다른 거예요. 신청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고, 승인은 서류를 넣으면 뭐 해야 되죠? 국가에서 네, 승인을 내줘야 돼요. 이거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그래서 승인이 더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가 TV에 나와서 그 얘기한 적이 있었죠. 한국 식당 승인제로 바꿔달라고. 왜냐면 지금 너무 많으니까 이 지역에는 50개만 돼. 그러면 50개에서 문 닫는 데가 없으면 못 나오게끔 해달라. 미국은 그 상황이거든요. 미국은 내가 식당 하고 싶다 그래도 하는 게 아니에요. 허가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식당을 차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미국도 이제 너무 많으면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바꾸면 대한민국은 또 뭐라 그럴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이게 뭔 짓이냐고. 그러면서 소송 걸 거예요. 근데 누가 소송 거는지 아세요? 프랜차이즈 업체 사장들이. 왜냐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요 밑에만 1층만 가도 편의점을 봐보세요. 겁나 많잖아요. 맞죠? 옛날에는 프랜차이즈 하면은 상도덕이라고 1kg인가 3kg 정도.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편의점만 봐보세요. 같은 건물에도 2개 있어요. 야주촌에 같은 편의점도 있어. 네, 맞아요. 좁은 골목이 네. 좁은 것도 아니고 이만한 아니 같은 건물에 같은 편의점도 있어요. 거요? 네, 두 개가? 네. 이쪽 문하고 저쪽 문. 하긴 그리고 다이소 뉴스에 나온 적도 있었어요. 주한역에 다이소 위층 있는데 아래층에 큰 게 하나 있었어. 그러니까 웃기다니까요. 사장들이 틀릴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사업하기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이 돈 버는 회사예요. 그 나라 중에 하나예요. 외국에서 그런 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너무 많긴 하잖아요. 근데 힘들 거예요. 너무 이미 포괄 상태라. 그래도 요거 20일 좀 봐주세요. 그래서 대부분 서류 신청은 20일이 많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는데 모르겠는데 서류야. 그러면 며칠로 찍으세요? 20일로 찍으면 10개 중에 8개는 맞아요. 그 다음에 과세기간 요거는 안 외우셔도 외우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거 실기할 때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가 1기가 있고 몇 기가 있어요? 2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가 있고요. 요거는 적으실 분은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273페이지 보시면 다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이 있고 확정이 있고 그 다음에 2기 예정이 있고 확정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세금 내세요? 4번.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신고는 4월 25. 그 다음에 4월 1일부터 6월 30 신고는 7월 25. 이렇게 신고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우리 앞으로 뭐 할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회사 다닐지 갑자기 내가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다단계는 하지 마시고 맨날 자기는 다단계 아니래. 보면 다단계예요. 뭐 그게 다단계죠. 뭐. 요즘 뜨고 있는 다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건데 누가 옆에서 소개하면 하지 마세요. 100% 망해요. 다단계는 처음 하는 사람이 무조건 버는 거고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돈만 쓰고 끝납니다. 이런 거 따뜻하면 금액이 딱 좋긴 해. 다단계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할 거면 무조건 빨리 해야 돼요. 왜냐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메이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아메이 했던 사람 많죠. 많았어요. 지금 없어요. 많이 줄었어요. 왜 그래요? 위에만 먹고 살도록 돼 있어요. 대부분 다. 그래도 다단계 할 거면 먼저 해야 돼요. 무조건 초반. 안 팔리는 거는 좀 그래서 전 예전에 다단계 강사해달라고 연락 온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돈 많이 달라 그래갖고 안 하긴 했지만.
다단계든 뭐든 빨리 하면 돈 벌어요. 이거 보험 설계사들도 따져보면 다단계 개념인 것 같아. 그렇죠. 아니요, 원래 다단계가 아닌데 대한민국은 다단계처럼 운영이 되죠. 왜냐면 대부분 다 처음 시작할 때 누구한테 연락하라 그래요? 가족. 친인척. 네, 친인척. 왜냐면 그 소비자가 없으면 그 설계사를 모집해갖고 그쪽으로 영업을 시키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친인척들은 한 명이라도 해주니까. 그 다음에 거기 273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폐업하는 경우. 그래서 폐업하는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끝나는 날짜로부터 25일이거든요. 근데 폐업만 다음 달 25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그 1월 달에 폐업하면 2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 됩니다. 한 달 안에. 한 달 안에가 아니고 다음 달. 다음 무조건. 예. 그래서 1월 1일 날 그만뒀어. 그러면 2월 25일까지. 달? 그다음에 2월 달에 그만뒀어. 그러면 3월 25일까지.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 25일 날 세팅을 맞춰 놨어요. 언제 하든 무조건 25일로 끝나야 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월 달에 그만뒀으면 2월 25, 2월 달에 그만뒀으면 3월 25 이런 식으로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만든 사람들 머리가 좋아요. 머리 나쁘면 만들지도 못하긴 하겠지만. 참고로 대한민국 거는 일본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유럽에서 갖고 오고 세법 자체를. 왜냐면 일본도 그 뭐냐 유럽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 보면 이건 이제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그냥 장사 안 되면 망하면 되죠라고 생각하시는데 망하는 것도 그냥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망하는 것도 아무나 못 망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망했다가 다시 살아나기가 힘든 나라 중에 하나예요. 맞죠? 네. 그래서 사업이라는 거 하실 때는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당연히 잘 되면 행복하겠지만 안 됐을 때의 리스크가 너무 커요. 왜냐면 대부분 내 돈으로 해서 망하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뭐 받아요? 대출 받잖아요. 근데 대출도 많이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종종. 그러면 안 됐을 때 그 리스크가 너무 커요. 당연히 잘 됐을 때 얻는 것도 큽니다. 항상 고 리스크면은 내가 얻어가는 것도 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5억 들여서 뭔가를 차렸어. 그러면 당연히 5천만 원 들여서 차린 사람보다는 돈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요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는요, 개인은 예정 고지납부라 그래서 고지서로 날라와요. 개인 사업자는. 그래서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2분의 1만큼 날라오고요. 그 다음에 50만 원이 안 되면 세금 안 내요. 납부 면제라기보단 고지서 발송 안 합니다. 세금이 50만 원 미만이면 네, 내야 되는 세금이, 그러니까 그 전 신고 금액의 반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전에 신고한 게 80만 원이야. 그러면 80만 원의 반이니까 4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50만 원이 안 되면 고지서가 안 날라와요. 그럼 안 내도 돼요? 네. 그렇죠. 어차피 언젠간 내는 건데 이제 미리 내냐, 나중에 한 번에 내냐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안 날라오면 안 내고 다음에 신고해서 한 번에 다 내시면 되고, 날라오면은 미리 내고 나중에 신고할 때 빼고 내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로또 3등 되면 잘하면 세금 안 낼 수도 있어요.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1월 1일부로 200만 원까지 세금 안 내요. 결론적으로는 열심히 뭐 더 사래요. 로또 더 사래요. 왜냐면 그거야 또 세금 걷어가니까. 그래서 아마 로또 판매점 가면 붙어 있을 거예요. 로또 맞고 싶어. 그렇죠. 전 5천 원짜리도 안 되는데 잘. 그 전에는 5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요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274페이지 사업자 등록.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요게 있어야 돼요. 사업자 뭐요?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던 저기 붕어빵이나 이런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해요, 안 해요? 대부분 안 해요. 요즘에 하는 곳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냐면은 커피숍 안에다가 차리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차릴 때부터 뭐 붕어빵이나 그러니까 커피숍인데 붕어빵이나 호두빵이나 계란빵이나 뭐 이런 거 파는 것들도 이제 한두 개씩 생기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내지만 대부분 노점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죠. 그래갖고 또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어저께 뉴스에 나왔는데 이제 노점상 협회에서 붕세권이라 그래서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붕어빵 같은 것들 노점할 수 있도록 뭐 해달라? 열어달라.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안한 얘기지만 안 될 확률이 99%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 누가 싫어해요? 예, 상인애들이 싫어하죠. 그렇죠. 누구는 세금 내고 쟤네는 세금도 안 내고 길거리에서 하고 다 현금이고 수수료도 안 내고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 봤을 때 눈에 가시잖아요. 예. 그리고 어차피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도 지금 노점상 실명제라 그래서 노점상 그 리어카에 사진 붙어 있거든요. 네, 번호도 있고 그 사진에 없는 사람이 하면은 그 신고하면 그 노점상 없어져요. 근데 왜 이걸 만들었냐면 이제 너무 신고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없애려고 하는데 당장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난리 나니까. 그래서 이제 실명제로 해서 그 사람들까지만 노점상하고 다음 사람부터는 안 받는 걸로. 그런 사람은 해당 사항 보면 네. 세금이 아니죠. 세금은 안 내, 그 세금이라기보단 자리세 조금 낼 거예요, 아마. 네, 세금 부분까지는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그 자리세 비슷하게 해서는 내요. 그 자리에서 안 하면 남들한테 네. 자리세 받고 넘기가. 그렇죠.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명동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명동 노점상 하는 사람들은 뭐지? 외제차 끌고 다니고 빌딩 있고 막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판매된 거를 본 적은 없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노점 그 한 자리에 1억이다. 몇 억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명동도 나중 되면은 노점상들 많이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국가 자체에서 노점상은 없애버리려고 노력 중이라. 그래서 요즘에 못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포장마차. 네,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지자체 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 아닌 이상은 네, 길거리 다니면서 포장마차 못 보잖아요. 예전에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술 많이 안 먹으면서 안 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미등록 가산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안 하고 장사하시다 걸리시면은 공급가액에 대해서 몇 프로 세금 내셔야 돼요? 1%.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억 원어치 팔았어. 그러면 일단 100만 원 먼저 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걸리면 이거 내야죠. 그 전까지 세금 안 낸 거 내야죠. 여러 가지들이 붙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거야. 그러면 불법으로 하셔야 돼요? 합법으로 하셔야 돼요? 합법으로 해야 돼요. 불법으로 하다 걸리면은요, 피박에 쌍박에 아주 그냥 난리 나요. 공급가액이면 판매 네, 판매한 금액. 에서 1%? 그렇죠. 1년 단위로 1%? 아니요, 1년 단위가 아니고 걸릴 때까지 일단 판 거에 대해서 1% 무조건 내는 거고요. 이게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까지 안 낸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두드려 맞고. 가산세 그렇죠. 가산세 두드려 맞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불법 저지르다 걸리면은요, 그냥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법 저지르다 걸리면 100원 내야 될 거 500원 내야 된다고요, 세금을. 그럼 결론적으로는 문 닫으란 얘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은요, 정상적으로 한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때 코로나 때 저도 이거 뉴스 보고 되게 놀랐는데 코로나 때 야간에 술 장사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하다 걸린 애들 있죠. 그거 왜 했는지 아세요? 한 이유가 뭐냐면 불법으로 하다 걸리는 게요, 코로나 때문에 돈 못 버는 것보다 벌금이 더 적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법이 잘못된 거죠. 맞잖아요. 불법으로 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안 한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가.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국회의원들이 좀 법을 좀 바꿔야 되는데 빨리빨리.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업 개시, 그 사업자 등록증 신청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요거는 종종 내요. 20일. 그래서 제가 아까 서류인데 모르겠으면 며칠 찍으라고요? 20일 찍으세요. 그 다음에 발행은 2일 이내에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이 통신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일 안에 해줘라. 그날로 되던데. 네, 웬만하면 그날.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이틀. 근데 이틀 넘어갔어. 그러면 결론은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보통 동사무소나 뭐 서류 같은 거 내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그러면 일주일 안에 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이거는 빨라요. 맞아요. 근데 코로나 때도 돈 주는 거 엄청 빨리 주는 거 봐요. 그러니까 한 달 걸린다고 그러는데 일주일 만에. 그런 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275페이지. 요거 잘 알고 계세요? 아,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안 써드렸구나. 죄송합니다.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집기류나 어쨌든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세금 계산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업하기 전에 미리 발행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 사업자 등록증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거 뭐래요? 네, 왜? 회사 잘린 사람들 뭐 할 거예요? 아, 회사 그만두신 분들 뭐 할 거예요? 할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소자본 창업이든 스마트 스토어든 어쨌든 창업을 해야죠. 그러면 뭐 발행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도 많을 거지만 폐업도 많을 거예요. 또 창업을 하게 되면 네. 소자 소자본. 할수 네. 있는 거 최대 얼마까지? 얼마까지라기보다는요. 대부분 억 단위 미만을 소자본으로 많이 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5억은 갖고 있어야 예, 되니까. 막말로 뭐 500만 원, 1000만 원으로도 창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한 2, 3천으로도 창업할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늘어날 것 중에 하나가 힘든데 무인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무인 관련돼서 돈 벌기 힘들어요. 없어 네. 하면 안 근데 돼. 대부분 가게 보면 무인들이 창업하고 오픈하고 보면 몇 달 지나면 금방 문 닫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본인이 생각한 거랑 달라요. 무인으로 돈 벌려면요. 한 못해도 4, 5개는 해야 돼요. 한두 개로는 그냥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나 회사 다니면서 부업식으로 그냥 용돈 정도 벌 거야. 그러면 무인을 차리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차려서 월급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못해도 3, 4개 정도는 차려야 어느 정도 들어오지. 하나 차려갖고 월급 정도 벌 거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뭐 무인 커피숍이든 무인 세탁소든 다 안 돼요. 왜냐면 너무 많아서. 과거에는 무인 세탁소 동네에 하나 있었잖아요. 요즘엔 못해도 2, 3개씩은 있다고요. 장사 좀 된다라고 치면. 무인 커피숍도 과거에는 한두 개 있었으면 장사 좀 된다라고 소문나면 거기에 막 4, 5개 이렇게 우후죽순 생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인 밀키트도 초반에 깔리다 지금 안 깔리고 있잖아요. 왜요? 생각보다 매출액이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진짜 타겟팅을 되게 잘해야 돼요. 무인 밀키트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 먹긴 하는데 자주 사 먹진 않아요. 왜냐하면 맛이 자극적이라. 없어. 아, 자부터. 네. 그러니까 먹을만은 해요. 네, 먹을만은 한데 그게 다예요. 먹을만 해요. 맛있진 않아요. 2번 이상은 못 그렇죠. 먹는다. 그러니까 가끔씩 2번 이상 먹을 것도 생기긴 하는데 강호동이랑 먹방에 밀키트 선전하잖아. 이런 데는 아니, 그거는 이제 저기 요거 주고 하는 거죠. 비슷해. 혼자 사는데. 그렇죠. 그런 데들이 괜찮지.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돈 많으면 한 10억 정도 있으면 저거 할 거라니까요. 한 1억 정도 들여서 음식점 차리는데 배달 음식점. 삼시세끼 먹이는데 아니면 아침 저녁 배달하는데 전 그거 할 거라니까요. 앞으로 괜찮아요. 그런 거. 진짜 아침에 응. 배달하는데 그런 거 한 달 단위로 그렇죠. 한 달 단위로 월 결제 받아갖고 아침 저녁으로만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 있긴 있는데 동네에 많지는 않아.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 하려면 초반 자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있으면 한 1억 정도 하고 나머지 9억 갖고 밀어붙이는 거죠. 계속 광고 좀 때리고 그럼 돼요. 많은 사업이긴 해요. 네. 그래서 저런 데로 가는 거죠. 오피스텔 많은 지역. 그렇죠. 그런 쪽 잘 뚫으면 괜찮아요. 근데
단점은 자금력이 초반에 좀 많이 필요해서 입소문 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아니면 아무리 광고로 때린다 그래도 한계가 있어.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파트에 아침 제공하는 아파트. 아, 그거는 어차피 업체가 붙는 거기 때문에 그건 힘들어요. 275페이지 밑에 빈 공간에다가 요것 좀 적어주세요.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 그래서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상호 및 성명,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 그러면은요, 거기 위에 그 박스 좀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상호 바꾸면 당일날 재교부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정정사유라고 있는데 정정이 수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상호 바뀌면 바로 해줘요. 왜냐면 얘 때문에. 이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뭐 해주겠다? 바꿔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성우도 안 바꾸면 같은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법을 이렇게 만든다고요. 이런 거 하면 신고하세요. 그리고 안 했어. 안 하다 걸렸어. 그럼 무조건 가산세 내고 과태료 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상호 바뀌었는데 상호 안 바꾸잖아요. 그러면 세금계산서에 문제가 생겨요. 예, 왜냐면 세금계산서의 이름하고 이름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선 이거 인정 안 해줘 버린다고요. 왜냐면 불법이 돼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당일날 해주고 나머지는 2일인데요. 저기 잘 봐두세요. 상속은 괜찮은데 증여는 폐업사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거는 요거는 정정사유예요. 근데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는 폐업사유입니다. 그 증여 받은 사람 사업자 그 신고를 따로 해라 이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폐업 신고하고 재개업하라는 얘기예요. 재개업하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요거는 솔직히 부가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얘 때문에 그래요. 소득세. 왜 그러냐면 소득세는 이제 저희 아마 목요일 좀 배울 거예요. 소득세는 인세라 그래요. 그래서 인세가 뭐냐면 인원수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틀려요. 그래서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혼자 사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과 자녀가 있는 사람과 부모님을 부양하는 사람과 다 내는 세금이 달라요. 예. 근데 만약에 증여를 인정을 해줘 버리면 장난치는 사람들이 생겨요.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만약에 나 혼자 사는 사람인데 사업이 되게 잘 돼. 예, 개인 사업자라고 쳤을 때요. 잘 되는데 세금 낼 때 봤더니 내가 하면 많이 내야 돼. 근데 증여해갖고 우리 애한테 넘기면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어. 그러면 장난쳐요, 안 쳐요? 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미리 법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증여로 인해서 사업자가 바뀌네. 그러면 세금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거 냅두면 가져갈 수 있는 세금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죠. 그래서 요거는 너 이거 폐업하고 얘 이름으로 다시 개업하면 인정해 줄게. 근데 제가 이 얘기했더니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어머니한테 받았는데 국세청에서 그냥 엄마가 낼 세금만 내면 넘어가 주겠대요. 어차피 국가는 뭐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세금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도 꼭 근데 폐업을 안 하는 게 좋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이 역사라는 걸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만약에 간판에다가 30년 된 국밥집 그 옆에는 신장개혁 국밥집 그러면 어디 갈 거예요? 가격이 똑같다라고 치면 30년 된 데 가요. 맞죠? 그래서 웬만하면 증여 안 하고요. 죽을 때까지 갖고 계셨다가 요걸합니다. 대부분 다. 맞죠? 근데 그게 세금 문제도 있지만 그 역사라는 걸 좀 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TV 보면 전 사장님. 그렇죠. 같이 나오거나 그렇죠. 아들이 이제는 같이 네. 나가는 그리고 대부분 회사도 전 사장님이 회장님으로 올라가고 아들이 사장으로 가고 사장님이 예. 서류상은 전 사장이 갖고 있고 그렇죠. 법적으로는 그 사장이 갖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죠. 근데 그게 이제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왜냐면 사업자 등록 30년 됐다 그래갖고 갔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봤더니 작년에 개업했어. 그럼 결론적으로 이건 사기잖아요. 문서로만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쭉 이어지게 하려면은 증여를 해야 돼요. 상속을 해야 돼요. 상속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상속은 괜찮냐면 상속받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의 세금까지 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속받은 금액에서. 그리고 국가에선 손해볼 게 없잖아요. 연계된. 그렇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에선 손해볼 게 없으니까 그래? 그럼 이건 고쳐줄게. 근데 증여로 해서 이거를 인정을 해줘 버리면은 세금 금액이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만 뭐가 될 수도 있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플러스 되는 걸 할 거예요? 마이너스 되는 걸 할 거예요? 마이너스 되는 걸 하겠죠. 예, 국가 입장에서 마이너스 되는 거. 자기들한테는 플러스 되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왜냐면 손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죠. 그래서 최근에 뉴스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가격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거 많이 하고 계시대요. 네. 근데 그거는 솔직히 돈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지금 문제는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최근에 영끌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전에 한 10년 전에 갖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집이 몇백억 부자거나 이런 사람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놈의 뉴스는 그런 사람들을 걱정해요. 증여하든 지랄을 하든 우리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제일 문제는 뭐예요? 영끌한 사람들이라고요. 작년 하반기에 집 산 사람들 아니면 그 전에 새로 짓는 아파트들 청약받은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는 요 정도 금액이면 될 거야. 그 다음에 전세 들어오면 이 정도 받을 거야 라고 계획 잡아서 준비 다 해놨는데 어떻게 됐어요? 전세 자금은 떨어지고 이자율은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왜냐면 장사하는 분들도 힘드니까 뭐 받아요? 대출 받잖아요. 근데 기존보다 대출 이자가 막 2배, 3배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버틸 수 있는 여력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 문제인 거지. 이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최근에도 뭐 PD 수첩이나 그런 데 나왔는데 이거 사갖고 내가 만약에 집이 한 채 있는데 2-3채 더 사서 이거 팔아갖고 돈 벌려고 했어. 그런 애들은 솔직히 망해도 돼요. 미안하지만. 왜 망해도 되냐면 그건 지 욕심 부린 거잖아요. 근데 나는 진짜 이게 처음 내가 사는 집이야. 그리고 이걸로 돈 벌 생각이 아니고 여기 들어가서 살려고 그랬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타이밍 잘못 맞춰서 비쌀 때 사고 내가 손해보는 것들이 기존보단 크니까.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뉴스에서는 그런 사람 걱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영끌한 사람들 걱정해 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살게 해달라고. 걔네들은 죽어도 돼요. 왜요? 돈 벌었으면 지가 잘해서 돈 벌었다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지금 진짜 큰일 났어요. 그 중에 저희 처남도 들어가요. 영끌 거지네, 벼락 거지네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산 케이스거든요. 왜냐면 주변에서 맨날 이런 얘기만 듣는 거죠. 나 1년 동안 일해갖고 1,000만 원 모았는데 주변에서 야,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집값이 2억 올랐다. 맨날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가끔씩 저한테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다. 근데 딴 거 스트레스가 아니고 나는 아직 집이 없잖아요. 근데 계속 뉴스에서는 너네들 그러다 벼락거지 된다, 뭐 된다 계속 찔렀잖아요. 예, 뭐 어차피 판단은 본인이 한 거긴 하지만. 그리고 상속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쉴게요. 상속은 살아계실 때 받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상속받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상속 승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상속 포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한정상속.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상속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리고 상속 관련돼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무조건 돈만 받는 게 아니고 부채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우, 저희 부모님은 빚이 더 많아요. 그래도 상속 받으라고 연락은 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속 승인은 언제 하는 거냐면 자산이 부채보다 뭐 할 때요? 클 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받아야 될 게 10억인데 빚이 3억이야. 그러면 상속 받아야죠. 맞죠? 왜요? 7억 남잖아요. 그 7억 내가 가지면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상속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럴 때에는 상속 포기하는 겁니다. 부채가 더 많으면. 내가 받을 거 3억인데 빚이 10억이야. 이거 상속 받으시면 7억 갚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를 때에
하는 게 한정상속이에요. 그러니까 자산도 얼마 있는지 모르고 부채도 얼마 있는지 몰라. 요럴 때는 한정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정상속이 뭐냐면 내가 받은 만큼만 세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돈 많다 그래서 상속을 받았어. 돌아가신 다음에. 근데 봤더니 갑자기 모르던 빚이 우후죽순 날라오네.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것 같으면 요걸 하세요. 한정상속. 이거 변호사한테 가서 써달라 그러면 한 20만 원인가 30만 원 주면 써준대요. 변호사 사무실. 예, 본인 혼자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왜냐면 법이라는 게 용어들도 어렵고 난해하고 하니까. 그리고 저기 뭐냐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전 옛날 용어가 편하니까 동사무소 가셔서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 해줘요. 나와요? 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건 오픈된 것만. 뭐 은행이나 아니면 뭐 사채시장 이런 데 말고요. 오픈되어 있는 곳에서 하는 거는 다 뽑아줘요. 근데 이거 살아 있을 때 되는 아니요. 돌아가신 다음에. 한정상속은 돌아가신 다음에 정해도 된다고. 아 이거는 다 돌아가신 다음에 정하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몇 개월 이내요? 응. 이거? 네. 6개월. 그래서 6개월 안에만 상속 받을 건지 포기할 건지 한정상속할 건지 정하시면 돼요. 6개월이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이거 돼버려요. 승인 돼버려요. 아, 네. 자동으로 돼요? 예, 자동으로 돼요. 내가 어떤 뭐냐 표현을 안 하면 자동으로 승인돼 버려요. 그러면은 부채가 많으면 연락 안 오네. 아니죠. 부채가 많든 뭐하든 상속은 어. 예, 상속은 받으라고 맞아, 해요. 맞아. 예, 오, 그러면 그러더라고. 내가 거기에서 봐서 포기를 하시는데 포기하실 때 주의사항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녀들 것까지 다 포기시키셔야 돼요. 이게 내려와요 밑으로. 그래서 과거에 SBS에서 실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거 기사 찾으셔도 되는데 한 6학년인가 중학생 애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셔서 할아버지랑 살고 있는데 작은 아빠인가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빚이 되게 많아요. 그 포기를 했는데 얘 거를 포기를 안 시킨 거예요. 손주 거를 모르고. 그 이게 밑으로 해갖고 얘한테까지 왔어요. 그 빚이 3억인가 5억인가 떨어진 거예요. 예, 근데 다행이었었던 게 뭐냐면 바로 SBS에다가 제보를 해서 SBS에서 와서 취재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들이 붙어서 해결을 했어요. 다행이었었던 게 뭐였냐면 그 빚을 받은 지 아직 6개월이 안 지난 거예요. 그 6개월이 지나면 또 막 이제 법적으로 막 다퉈야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안 지나서 상속 포기해갖고 마무리됐다. 이렇게 해서 나온 적이 있었죠 뉴스에. 미성년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미성년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시킬 거면 다 포기시켜야 돼요. 왜냐면 이게 밑으로 계속 내려와요. 친척까지 갔다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 빚이 죽었고 포기를 하게 되면 가족들이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빚이 소멸이 되는 네. 거예요? 아예? 네. 그래서 무슨 일 생기면 죽잖아요. 최근에 빌라왕이라는 사람 왜 죽었어요? 자기가 떠안고 가려고 죽은 거예요. 뭐 죽였다라는 소문도 있는데 뭐 죽였든 죽었든 다 떠나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빚 때문에. 왜 자살하냐면 이렇게 해갖고 끝내는 거예요. 나 하나 없어지면 끝나니까. 막말로. 돈 문제는. 사람 이런 거 다 빼고 돈으로만 봤을 때에 나 하나 가고 다 포기하면 땡인 거예요. 그래도 지금 저 사람들 난리 났잖아요. 빌라 왕한테 저기 전세 들어가신 분들. 왜 난리 났냐면 그분들이 아마 부모님 계시대요. 부모님이 이거를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할 거냐. 원래는 네. 여기 이 사람 죽을 때그 뭐지? 세입자들은 저는 고생하는 거고 그렇죠. 자손들은 크는 거는 결론은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이나 어쨌든 뭐 사업하는 사람 중에서 문제 터지면 가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나 하나 가면은 어떻게든 해결은 되니까. 그렇죠. 그 나머지 사람 돈 빌려주고 그런 사람들은 전세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은 죽는 거죠. 말 그대로. 무책임한 거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무책임한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저기 누구냐 룰라의 이상민 씨를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보는 게 본인이 안 갚아도 되는 걸 어쨌든 연예인이긴 하지만 벌어서 갖고 있잖아요. 거의 다 갚았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렇죠. 그건 책임감. 그래도 저기 김구라도 한때 칭찬받았었던 게 자기 와이프 관련된 빚 다 갚아줬잖아요. 그런 사람 아직도 나간다는. 예, 아직도 나간대요. 그런 사람들이 어딨어? 신랑이 양심적이지. 죽었는데 왜 빚을
없이 그다음에 여기까지 보고요. 잠깐 쉬었다 또 저기 이해가 안 돼.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